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 웨비나에 등록하신 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업에서 느끼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실제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현업의 14년차 IT 전문가 쌤팡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쌤팡님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쌤팡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그 유튜브 그리고 실전 IT. 실전 IT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실전 IT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팟캐스트 통해 가지고 그 쉐어드 IT 회원분들이랑 뭐 네. 소통을 했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 2, 3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통해서 말씀 나누실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초창기 한 3년 전 그때 진짜 저희가 팟캐스트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공개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되게 회원분들에 대한 반응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우리만의 그런 고충들을 얘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다 보니까 네. 되게 공감된다 플러스 도움이 되는 얘기 많다라고 했었는데 네. 소리 소문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은 참 저희도 아쉬워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팟캐스트 집중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로 넘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쌤팡님이 또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셔갖고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뭐 그냥 또 이렇게 끊겨버렸는데 진짜 그 실전 IT는 팬들이 진짜 있어요. 고정 팬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댓글로 네. 다음 편 언제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쉐어드 IT와 함께 많은 컨텐츠를 만드신 쌤팡님이시고 네. 현업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 동안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등록된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답변을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질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인 실제 IT 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지나서 요즘 키워드는 데이터 메쉬라고 하던데 데이터 메쉬의 핵심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 데이터 메쉬라는 건 안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이게 뭐야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그냥 질문 빼버릴까 하다가 이참에 저도 학습도 할 겸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깊이 있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얕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 메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메쉬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아키텍처 변천사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RDBMS에서 데이터를 모아갖고 분석하는 아키텍처를 말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OLTP에 저장된 데이터를 ETL 그리고 CDC라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집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마도 쌤팡님께서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다뤄본 경험이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많다기보다는 뭐 네. 없지는 않은데 네. 저희도 현업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CRM이라든지 ERP라든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서 그러니까. 재가공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게 네. 현업에서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느낄 경험이 있었고 참 지금 장도환 이사님께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네. 참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그림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저희 현업 부서들이랑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말을 꺼내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참 어려웠어요. 이거 어쩌라고 무슨 말이야? 뭐 데이터 창고가 뭔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말 그대로 웨어하우스 창고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의 속뜻은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너무 개념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추상적인 게 있어서 저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들의 호응이 좀 필요해서 서든어택을 해봤냐. 네. 서든어택에 보면 웨어하우스라는 맵이 있다. 네, 제일 유명한. 거기가 어디냐? 창고지 아니야? 창고가 네. 뭐냐? 물건 적재해 놓는 데 아니야? 네. 데이터 적재해 놓는 거다. 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오. 그 유하게 하기 위한 뭐 네. 나름대로의 이제 뭐 네. 그 말이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남자분들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그 맵을 생각해봐라. 거기에 보면은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냐. 네. 그게 다 데이터지 뭐. 우리는 그걸 쌓고 싶다. 아. 앞으로 그 얘기를 해보자. 근데 쌓이는 데이터가 재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무부서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뭐 총무, 영업, 네. 뭐 마케팅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한 군데 모아놓고 난 다음에 지지고복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한 대 모아놨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현업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매우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업분들이 와갖고 들여다보니 데이터도 너무 많네. 그래서 그런 현업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조금 작은 데이터 집합소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마트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옛날부터 써온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형 데이터 분석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사진, 뭐 이미지, 뭐 네, 영상, 동영상 뭐 엄청 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에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확장된 아주 커다란 창고를 넘어서 이제는 엄청나게 큰 창고, 그래서 호수다. 아.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공간에다가 일단은 다 때려 넣어. 다 때려 넣어. 정형, 비정형, 반정형, 뭐 원본 데이터 할 거 없이 다 그대로 때려 넣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또 이제 특징이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화된 그런 테이블로 이렇게 딱딱딱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면, 아쉽게도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좀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형 데이터 분석이 좀 약한 편입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미 잘 정제된 그런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신뢰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쌓이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뭔가 분석이 허용할 만큼의 신뢰도가 좀 이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낮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딱 해놨네? 결과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적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니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쌓이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잘 예측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장단점을 좀 찾자면 지금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일부 조금 감내하더라도 네. 빠른 반응 속도 네네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랑 웨어하우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도 함께 저장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데이터 레이크든 둘 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재무 부서 이렇게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가한테 다 데이터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던져줘 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지 던져준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속칭 이거를 데이터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마케팅 전문가 아니잖아요. 영업 그렇죠. 전문가 아니잖아요. 마케팅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영업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라고 현업 부서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업 부서는 여러 개예요. 데이터 분석관은 한 명이네. 여러 부서에 가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딱 줘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길어져요. 길어지면 분석된 결과를 줄 수 있는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용도 산으로 가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던져준 그 팀은 어떻게 분석되는지 몰라. 난 상관없어. 네. 결과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부서의 캠페인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관심 있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제되고 분석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분석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 문제점 3에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 영역에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 전문 도구가 있어요. 그렇죠. 마케팅 무슨 뭐 분석 플랫폼 같은 게 있습니다. 따로. 네. 영업도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니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세일즈 포캐스팅하는 전문 툴이 또 있어요. 네. 네. 재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가가 자기들만의 그런 노하우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미 현업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것들을 여기 데이터 분석가가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기술이 달라갖고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안 되나? 네. 호환도 안 되고 이미 이렇게 갖춰놓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는 네. 이런 다양한 현업에 파편화된 그런 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게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이쪽은 현업 부서잖아요. 네. 예산이 할당돼 있어요. 자기네 예산이 별도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도 있는 건데 데이터 분석 이 팀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팀에서 데이터 분석해줘. 그래요? 예산 주세요. 네. 영업팀에서 데이터 분석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영업의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예산 빼. 예산 빼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분석 시스템 못 만드는 겁니다. 투자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모놀리식 아키텍처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 이게 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중앙 집중식,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부터 설계, 그리고 개발, 배포까지 통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를 말하는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역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마케팅, 영업, 재무에서 데이터를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가 소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현업에서 다시 활용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는 마케팅 쪽은 다 끝났어요. 근데 영업 쪽은 지금 구축 중이에요. 네. 근데 마케팅 쪽에서는 빨리 좀 결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요. 근데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에 아직 그 영업 쪽이 구축 중이고 재무까지 다 끝나야 뭔가 결과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신뢰도 있는 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플랫폼 구축이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팀 입장에서는 우리 거 분석이 다 끝났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마케팅이나 영업은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몰라. 안 기다려.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만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앙에 있는 그 커다란 데이터 분석 팀에서 주도하던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메쉬입니다. 이 데이터 메쉬는 분산형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만들고요. 영업에서는 영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재무에서는 재무를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요구사항도 다 다를 거니까 그 그렇죠.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분산형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인 데이터 메쉬입니다. 좀 네.
쪼갠다. 네, 쪼개는 겁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의 시스템의 한계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커뮤니케이션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데이터 메쉬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각각 팀들에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메인 지식은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고 결과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거든요, 속도. 이 그림만 보면 네. 뭐 이미 그 방법론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에자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에자일. 네, 네.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에자일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게 데이터 메쉬. 딱 그 그림 같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케팅 쪽에서 뭔가 분석을 할 때 마케팅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게 뻔하죠. 네, 마케팅 캠페인 해서 우리 캠페인 이만큼 많이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끝인가? 아닙니다. 경영진에서는 그래, 마케팅 캠페인 해서 영업 실적 얼마나 나왔어, 그렇죠. 거기에 기여를 얼마나 했어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써서 광고를 때려 박았는데 네. 이게 우리 매출액에 도움이 돼? 안 돼? 그러니까요. 네. 우리 광고 이만큼 조회수 나왔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샀냐고. 네, 이게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 운영해요. 뭔가 배너를 걸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온 사람들이 물건 샀어, 안 샀어? 많이 왔어, 오케이, 알겠는데 많이 샀어, 안 샀어? 그거를 궁금해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은 각각 데이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메쉬에는 각각 팀별로 분석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각기 다른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마케팅에서 영업 쪽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영업 쪽의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팀에서는 영업 쪽에다가 야, 우리 너네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좀 줘. 뭔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다오. 네. 라고 얘기해요. 권한 줬네, 들어와서 봐. 딱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랑 쓰고 있는 도구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 뭘 쓰는 거예요, 권한을 줘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통합 데이터 분석 도구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예요. 대시보드.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부서별로 나눠놨지만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툴을, 공통의 툴을 쓰면 그렇죠. 그러면은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조인돼 갖고 그 시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블로입니다. 태블로가 이 업계에서 정말 많이 유명하고 저도 많이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확실히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임원분들은 네. 텍스트를 참 싫어하시잖아요. 그럼요. 뭔가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와야 돼. 탁 보여도 직관적인 네, 거. 맞습니다. 봤을 때 2초 안쪽에 네. 결론을 질 수 있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저런 그래프 부분이 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데이터 분석, 뭐 얼마나 심도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예측해냈어. 오케이, 알겠는데 그 의미를 텍스트로 해놓으면은 설명해드려야 되잖아요. 읽기도 안 읽으세요. 아, 안 봐요. 아, 야, 치워. 갖다 치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항상 그래서 네. 뭐.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시각화, 대시보드 딱 있네. 아, 좋아지네. 오케이, 알았어. 뭔가 우상향되는 느낌을 보셔야 네. 감동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도와주는 통합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냥 아싸리 직접 이렇게 가서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분석 시스템에 맞는 도구로 분석해낼 수도 있습니다. 저 인터페이스 뚫으면 되니까 또. 그거를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유한 그 데이터셋에 타 부서의 데이터셋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거를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연결을 해주는 거, 그렇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는 게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케팅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영업 실적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다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돼야지만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더 발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전사 통합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아니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은 왜 필요하냐? 여기에 이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메쉬를 위한 데브 옵스의 필요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산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드웨어 필요하죠. 그 네. 하드웨어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잘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뭐 하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부터 분석 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준비하고 그 인프라 이렇게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런 과정은 각 팀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 때마다 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죠. 네, 매번 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해결을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 부서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데브옵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데브옵스 팀에서 그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잘 만들고 유지보수를 하고 현업에 있는 전문가나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 플랫폼에서 자기네들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가져다가 분석해서 모델링해서 알고리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잘 예측해서 활용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단점을 좀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나온 게 분산형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인 데이터 메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메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통합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하는 것 아니면 데이터 페더레이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사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커버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사용자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데이터만 있으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야,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진짜. 이 데이터 쌓이는데 스토리지 용량 안 들어가고 근데 이거 분석이 활용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진짜 현업에서 딱 나온 그런 질문 같아요. 네. 그 보통 그 윗분들은 그냥 되게 간결하게 네. 복잡한 얘기를 하시죠. 아, 그거. 예를 들면 요즘 뭐 빅데이터 많이 하던데 우리도 해볼까? 네. 아, 그거 뭐 진짜 이런 무서운 식으로 말이에요. 태풍의 눈을 던지고 가시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질문을 들은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속마음은. 그러니까 위에서도 위에 있는 임원분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으실 거니까 네. 우리도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고객도 분석하고 뭐 타겟팅해서 매출액을 늘려보자 네. 이런 얘기를 뒤에 다 숨기시고 우리도 뭐 좀 해볼까? 라는 말을 던진 것 같아요. 야, 빅데이터 요즘에 안 하면 안 된다던데? 핫하다는데 네, 그러니까요.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잖아. 네, 뭐 그렇게 이런 던지고 거. 가세요. 그러면 아씨 어떡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살짝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뭉개고 있다가 아니 잊어먹을 쯤 되면 한 번씩 물어 되고 있지? 네. 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한다면 제 생각은 축척이 일단 맞아요. 아, 일단 쌓아놔야 된다. 일단 뭐가 있어요. 아, 그 요리를 할 때도 네. 원재료가 뭐 있어야 아, 그렇죠. 뭐 쌀이 네. 있어야 밥을 짓든 죽을 짓든 누룽지를 하든 뭐라도 나올 텐데 뭐 쌀 갖다가 밥을 잘 못 지었어. 그럼 뭐 된 밥이 나왔어요. 어쨌든 결과물은 나오긴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일단은 뭔가 적산된 게 있어야 네. 그걸 갖고 뭐 돌려 쓰든 맺혀 쓰든 하는데 지지고 볶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데이터를 킵하는 것 자체, 아카이빙 하는 것 자체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고 인력, 네, 맞아요.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도 그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관리자들 뷰에서 보면 사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쉽게 뭐 일례를 들자면 뭐 문서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적 기준으로 보면 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나간 공문서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것들은 폐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네요. 보통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정리하거나 고문서, 오래된 문서들 정리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들 벌일 때 그 네. 기준점을 5년으로 보통 잡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 그 DB에 쌓이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도 보면 아니면 내지는 파일 서버에 쌓이는 그런 많은 비정형 네. 데이터를 보면 그 IT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아, 얘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재가공할 수 있는 뭔가 원재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 예산의 일부분 할애하더라도 뭐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든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뭐 상명 공간을 쓰든 네. 주요 시스템 회사마다 있는 뭐 주요 시스템 장사해야 될 거니까 CRM 같은 거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ERP도 중요할 네. 거고, 네. 그리고 물류회사는 뭐 SCM 같은 것도. 네. 하여튼 뭐 회사마다 쓰는 시스템이 5만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킵을 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아, 네. 일단은 모아놔야 나중에 진짜 뭐 현업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맞아요.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우리 돈을 넣지 않잖아요. 회사 돈을 써야 되니까. 네. 보통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산을 받을 때는 명분. 그렇죠. 필요하겠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 부분을 네.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이 여기 말씀하신 사용자가 뭘 해야 할지 몰라도 네. 라는 부분에 답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사용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까 임원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표현을 한 건데 네.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냥 막연해. 네.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 네. 사실 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네가 적정한 예제를 좀 줘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예제를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파는 회사라고 칠게요. 네.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내방 고객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장에. 네. 차 살려면 매장에 가가지고 차를 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맞아요. 해야 되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안 오면은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크겠죠.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예를 왜 안 들어서 올까? 얼마 전까지 뭐 코로나 심했으니까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다른 뭐 브랜드? 차량 브랜드는 네. 자기가 우리 것만 안 와. 그냥 차라리 코로나 같은 건 더 쉬워요. 다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만 안 와. 그러면 뭐야? 우리 차가 안 좋나?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유를 뭐 한두 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왜 안 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 네. 데이터 분석 개념에서 약간 예제를 들자면 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SNS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네. 뭐 기타 외부에서 인입될 수 있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있죠.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는 그 반응들을 뭐 스크롤링을 쫙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직방이거든요. 요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잘 하려면은 무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앞서 이제 그 이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뭐 메시부터 분산형부터 해서 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하면은 네.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라고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해주면 이 질문에는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데이터는 축적하는 게 맞고, 그리고 데이터만 있으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아마도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현업에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모아두십시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큰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데이터 분석 인재를 뽑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기존 IT 인력을 교육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분들의 이력서가 꽤 오는데 고민입니다라고. 네. 참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아마 요거 질문을 하신 분은 이제 그 IT 뭐 헤드급이나 네. 아니면 뭔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면 뭐 부서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를 찾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저 질문을 일단 물어본 말의 답부터 먼저 하자면 네. 제 생각은 네.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키고 네. 활용하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선으로는 네. 사람을 뽑긴 뽑되 네. 꼭 무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 뭐 그쪽에 뭐 엄청난 경력이 있니 네. 이것보다도 네. 우리 비즈니스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소위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맞아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커요. 뭐 뭐 물론 그 앞선에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긴 합니다. 네. 네, 그건 뭐 인성 쓰레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에 다. 네, 인성은 이따 치고 네네. 이따 치고 네. 그다음에 일적인 얘기로 돌아왔을 때는 네. 이제 현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고 근데 이 사람의 스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요. 뭐 분석하려니까 조금 아쉬워. 네. 그건 업체를 쓰면 돼요. 그렇지. 네. 네.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업체 쓰는 게 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뭐 단가표까지 해가지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의 부족한 부분을 외부 업체를 통해서 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좋은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기술은 점점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믹스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 뭐니 뭐 사실 뭐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뭐 폄하하자는 의미는 아닌데 네.
저도 이제 그 동료나 아니면 저희 같이 일할 분들을 찾아본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력서는 뻥카가 있죠. 아, 네. 특히 IT 쪽 이력서 쓰신 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네. 본인이 이제 그 이런 스킬이 있다 네. 내지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는 거를 네. 장황하게 써요. 아. 포트폴리오만 한 몇 장씩 해요. 네. 발 담궈 놓은 것도 내가 그 PM이었어요. 발 담그면 PM이지 그 순간부터. 아, 그 정도인가요? 아니,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거품들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을 하나 더 붙이자면 그 굳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를 콕 집어서 쓰는 사람들은 네.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요즘 IT 인력들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급여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뽑았는데도 사실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려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 요즘 그 빅데이터 뭐 데이터 가공 뭐 재해석 뭐 이런 식의 워딩이 언론 쪽에서 많이 이제 네, 돌다 네. 보니까 상식처럼 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는 의미가 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SI 업체든 아니면 전문적으로 저런 것만 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저기에 네. 딥하게 들어간 분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기업체, 특히 다 저희 또 쉐어드 IT에 속해 있는 회원분들이 있는 근무하시는 직장이라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런 진짜 막 뎁스가 깊은 분들은 오히려 현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네. 저도 동감하는 게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급의 지식이 없더라도 진짜 요즘에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티스트급의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에 거의 뭐 준하는 정도의 결과물을 얼마든지 솔루션의 도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현업에서 IT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나의 동료가 한 명 들어왔잖아요. 네. 나이가 한 동료가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현업에서는. 당연하죠. 네네. 뭐 원래 그 보직으로 들어갔다 한들 네네네.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네.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천후가 어느 정도는 일반 기업체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 너무 뎁스가 깊은 사람을 모셔오면 그럼 그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 상전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럼 동료가 아니라 짐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범용적인 부분으로 음. 하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같이 일하던 동료를 재교육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부에서 사람을 육성을 하고 키운다 그렇죠. 라는 거를 직원들한테도 네, 네.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인 거고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말 다가 오니까 네. 드는 생각인데 KPI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인사평가를 거기에도 할 때 매우 중요하겠다. 사실 뭐 대부분 다 연봉 통보겠지만 네. 연봉 협상을 한다 치고 네네. 연봉을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네네.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네. 내가 이만큼 스킬업이 됐고 네. 그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도 갖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마케팅에서 요구했던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이렇게 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 외줄 줬다 돈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 돈 올려줘도 안 아까운 거죠. 오우. 라고 하면은 좀 모양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엄청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1, 2, 3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측정은 어떤 관점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경영진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조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마케팅 부서한테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이런 현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연장성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측정? 그 측정이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조금 아리까리했을 때 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전 결과라고 바꿔볼게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만 잘 하면 뭐예요?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활용을. 그 데이터를
IT 관리자의 관점, 네. 더 뎁스 있게 인프라 관리자의 네. 관점으로 네. 오류 없이 백업 잘 돌고 네. 데이터가 착착 잘 쌓여 있고 네. 그 중간에는 깨진 것도 없고 네. 이중화도 돼 있고 이런 거는 우리 관리가-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네,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네요. 네. 계속 쌓였어. 네. 계속 쌓이고 난 다음에 뭐 회사 대표님한테 네. 저희는 지금 뭐 잘 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말밖에 네.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현업의 입장을 좀 받아야 되고 네. 현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매출, 영업,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 가장 큰데 특정 시점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가 네. 특정 매해마다 감사를 받아요. 오. 감사를 받는데 네. 감사를 받는데 뭐 감사 받는다는 게 뭐 간단하잖아요. 장부 까봐. 네네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의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가계부 갖고 와봐.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장부 까봐. 네. 그리고 네. 난 다음에 뭐 니네 자산이 이만큼이야? 진짜 있어? 이거 장부 그거 거짓말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보면 오디세 감사의 핵심인데 네. 데이터 관리 재경부 데이터도 있잖아요. 네. 재경부 데이터에서도 물론 이게 측정이 됐을 때의 얘기겠죠. 네. 근데 과거에 데이터를 쭉 재경 데이터를 쭉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감사자가 감사 온 사람 본사에서 뭐 감사 온 사람이 니네 지금 포캐스팅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게 좀 너무 전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저도 뭐 친구한테 들은 거긴 한데 장부에 기입하기 모호한 그런 상황들의 돈들이 좀 있대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네. 보통 뭐 가계정이라고 해서 임시계정 같은 걸 하나를 따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2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네. 돈이 많네.50만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에서 가계정에 때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야 되니까. 차변 대변인 게 똑같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거나 시스템을 잘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모아놨는데 그런 게 보통 감사의 가장 큰 지적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툴이나 솔루션을 잘 이용한다면 그거 갖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꾸로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현업에도 알려줄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가계정 그 계정을 운용을 한다면 네. 다음번 감사 시쯤에는 네. 네가 잘리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데이터 분석 분석을 도구를 통해서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는 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영업 부분이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간다면 마케팅에서 뭐 무슨 이런저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감한 고객을 뭐 1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비단 꼭 그 두 부분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그 감사를 예로 든 건데 네. 그런 거에도 얘가 활용될 수 있으니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을 경영진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주는 네. 거죠. 네, 네. 적절한 시점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 마감하는 회사다. 12월 달에 장부 꽝 찍어서 네. 장사 종료 네. 치는 회사라고 하면 네. 한 뭐 11월이든 12월이든 그때쯤에 뭐 보통 사장님들 모시고 뭐 부사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뭐 주별로 뭐 월별로 네, 한 하죠. 번씩은 하죠. 네, 네. 그럼 그때 요런 소스를 좀 주면 모양이 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례, 예시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거. 네, 그거를 만들어서 네. 경영진에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뭐 이렇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형태의 자료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꼭 비용과 연관지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경영진은 맞아요. 진짜 비용에 민감하잖아요. ROI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사례도 좋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면 예지 정비를 위해서 그렇죠.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쯤 됐을 때 뭔가 부품을 가는 게 낫다. 네, 안 갈면은 네. 장애가 발생해서 우리한테 이만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 시점에 뭔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유지 보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는 거를 딱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영진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관리 되게 잘 되고 있네 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분석에서 딜레마는 이게 향후 분석을 염두에 두고 당장 불필요해 보여도 데이터를 미리 축적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 축적을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분석 관점이나 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분석하고 있었어도 관점이 바뀌어서 새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 미리 이게 수집한 게 아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질문인 것 앞에 같아요.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답변은 앞에 말한 것처럼 네. 일단은 쌓아두고. 네. 앞서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포인트가 저는 보이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 두 번째 세션에서도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크 데이터라고 한대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 중에서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크 그렇죠. 데이터라고 가비지로 하는데,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현업에 있는 데이터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 버리긴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쌓아두고 계세요. 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면은, 이거 쌓아둬야죠. 저가 그냥 개인적으로 현업에서 이제 뭐 경험했었던 거 하나는 네. 뭐 굳이 예를 좀 들자면 계약이 이뤄진 시점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보통 네. 이제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이라든지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계약한 사람의 연장이 되는 게 보통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3년치 후에 대한 거를 알림이 갈 수 있게 시스템에서 구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자. 오케이, 1년은 우리랑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야.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는 당연히.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3년은 뭐 계약을 했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먼저 3년치를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박아는 얘네랑 우리랑 계속 비즈니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영업을 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3년대 됐을 때는 EOS가 되는 시점이다. 얘가 우리랑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네. 어차피 우리한테 계약을 한 애들은 내역이 남아있는 거고 EOS가 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고객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컨택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영업 담당자가 그때까지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에 다 박아놓고 자동적으로 일단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날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포커스가 다르더라고요. 설사 그 시점에 우리 고객이 아니래도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가 끝난다는 걸 알고 났는데 우리 고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다. 맞아요. 라는 거고. 네. 또 요건 약간 번외 버전인데 계약한 담당자의 그분은 좀 옛날 분이어서 저도 좀 그때 좀 웃기긴 했는데 와이프의 인적 정보를 같이 넣어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시스템에 와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칼럼을 넣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별도의 칼럼을. 왜요? 와이프는 왜? 네. 이게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특정 계약들은 보통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서 안경을 사더라도 안경을 사더라도 쌤팡님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거 와봤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와이프한테 챙겨줘. 그걸 와이프한테 하면 여보, 요번에 계약 갱신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케이크든 뭐 꽃다발이든 뭐 소소하게 하면 피드백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현업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없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도메인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시각으로 쓰임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상에는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능하면 축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련 솔루션 중에 가장 효과를 본 솔루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선택한 이유와 뭐 도입 후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고, 이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 아니면 실패한 사례, 실제 그런 사례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특정 솔루션은 뭐 제가 다 써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원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했을 때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뭔가가 다 네. 굉장한 플랜 안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 생각보다 빵꾸가 많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대충 돌아간다고? 이 계약을 이렇게 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실패 사례 같은 걸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닐 때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입사를 했어요. 네. 중간에 입사를 해서 이제 히스토리 부분을 이제 파악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뭐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그래도 금액이었는데 네. 이거를 왜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물론 기한을 써서 그 뭐 사장님이든 뭐 임원분들이든 다 네. 결제는 네, 받은 네. 거긴 하지만 네. 받아놓고 실제로 쓰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도 안 해놔서 뭐 갱신이나 유지보수도 뭐 특별히 없고 네. 암만 해도 이상해서 그냥 제 혼자서 뭐 그때 당시에 뭐 메일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무슨 약간 형사로 빙의해서 네. 한번 과거 맞는데 스토리 쫙 결론은 보니까. 뭐였냐? 네. 예산의 소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산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양날의 검인 게 네. 어떤 사람은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을 예산을 좀 나의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 팀의 능력으로 비용을 줄인 거죠?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네. 했다라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은 네.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네. 너 네. 놀았냐? 올해 놀았네. 뭐 했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 두려움이 좀 크신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다른 대안들이 제 눈에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솔루션을 들여놨고 음. 그래 그러면 그거를 추후에 플랜을 갖고 좀 해보겠라는 생각으로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후에 쓰지 않고 퇴사를 했고 야.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부모 잃은 자식이 된 네. 약간 그것 좀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저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존재 자체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뭐 그거를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활용을 해서 쓰긴 했지만 네. 만약에 그런 시도를 안 했다면 뭐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네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 그 똑같은 이슈가 생겨도 그거를 좀 풀어내가는 방식을 조금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을 코스트 세이빙, 네. 비용 절감 쪽으로 풀었다고 하면은 좋은 피드백을 그림이죠. 받았을 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만약에 안 해서 내가 뭐 질책을 받는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니까 네. 좀 무리하게 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떤 솔루션을 쓰든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거는 요즘 뭐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뛰어난 데가 있겠죠. 네. 했지만 네. 포인트는 IT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내지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게. 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는 뭐 비싼 돈 해갖고 저렇게 했는데 뭐야? 활용도 안 하고. 예, 특히 뭐 시스템 개발하거나 뭐 런칭하고 난 다음에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부서에서 그런 말이 제일 나오거든요. 아. 아니 뭐 몇 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들여놨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일이 늘었어.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을 유저들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가 최대한 안 나올 수 있게 네. 그런 거에 좀 관점을 두고 솔루션들을 택하거나 뭐 구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뭔가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뭐 프로젝트를 띄울 때 진짜 이게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할까?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미래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필요할까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배경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진짜 예산이 남아갔고.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명분이 약한 상태에서 그냥 도입한 거예요. 섣불리. 그래서 그냥 열심히 프로젝트 해갖고 딱 솔루션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아휴 뭐 나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서 활용할 것도 써먹지도 못하고 현업에서도 반응도 별로일 수 있고 그러면 괜히 본인의 평가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점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하나 둘 만약에 생긴다면 네.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밀 아닌 비밀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타부서의 관계도 점점 더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솔루션, 데이터 관련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하든 네. 그런 거에 좀 마음에 두시고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분석이든 어떤 솔루션이든 네. 도입하기 전에 명분을 확실히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관리를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이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네. 사장님 마음에 들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팁, 노하우, 뭐 관리단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10년 넘게 IT 관리자 네. 그리고 IT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사원 대리 뭐 지금 막 입사한 친구에서 뭔가 이렇게 스킬적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능력이만 부족하다. 네. 근데 그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사수를 잡거나 아니면 그런 걸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잡거나 그렇게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뭔가 기한을 써서 뭔가 이렇게 결제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위치가 된다고 하면 네. 결제를 해주는 사람을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가장 큰 노하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ROI 네. 돈을 넣는데 네. 돈을 능값이 했다라는 거를 네.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팁이랑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 데이터 관리, 그래, 분석,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명확하게 비용과 결부시켜서 경영진에게 어필해라. 라는 거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얘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이 실제 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업의 그런 좀 고민된 부분들, 가려웠던 부분을 많이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